자,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개미 상담소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호!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저희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개미 상담소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몇 달 쉬었다가 네네. 다시 이제 리뉴얼을 해서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끝난 줄 알고 있었어요. 상담소 문 닫은 줄 알고 있었는데. 끝날만 하면 네. 이제 돌아오고 네네. 이제 끝날만 하면 돌아오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면 항상 저희가 돌아올 겁니다. 네. 먼저 이제 또 일개미 상담소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는 뭐 일하면서 생기는 모든 뭐 문제들 그리고 궁금증들 이런 거 어디 가서 뭐 말하기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저희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재미있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쵸? 네. 저희 그 울산에 대표하는 그 베테랑 노무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저희한테 상담 신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바쁘시면 또 생방송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일개미 상담소 채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개미 상담소를 검색하시면 그 채널에 저희가 이제 방송 후에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좀 드릴까요? 네. 네, 저는 부끄럽네요. 저는 이제 울산 MBC에 입사한 지 만 3년이 조금 지난 아나운서 박성은이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제 옆에는 울산을 대표하는 우리 베테랑 노무사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노무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선희라고 합니다. 와. 네. 앞으로 해도 이선희, 거꾸로 해도 이선희. 이선희 노무사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일개미 상담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노무사님께서 네. 이선희 노무사를 줄여서 네네. 이놈이라고 네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변, 뭐 김변 네네, 이렇게 그렇죠. 하듯이 변호사는 이변, 김변, 뭐 박변 이렇게 네. 성의 변을 붙이고 노무사는 놈을 붙입니다. 아. 저는 그래서 이제 이놈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네, 저는 박아나 그리고 여긴 이놈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이놈께서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정말요? 네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요. 오, 이놈. 저희 사무실에 이놈과 김놈이 있죠. 이놈과 함께하는 일개미 상담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놈께서 그러면 그 네. 노무사라는 직업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네. 사실 변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노무사가 따로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변호사가 되면 각 분야가 있잖아요. 뭐 좀 이혼 뭐 전문 변호사 네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노동 전문 변호사라는 말이 없고 노무사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변호사하고 노무사는 전문 자격사이긴 한데 좀 구분은 되죠. 그래서 노무사는 노동법과 관련된 네. 전문 자격사인데 변호사들은 보통 재판을 하러 네. 가시잖아요. 법원에. 근데 노무사는 소송 대리권은 없어요. 그래서 노동법과 관련해서 뭐 임금이나 해고나 산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부, 뭐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이런 데에서 노사를 대리하는 그런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 대리권은 없죠. 네, 그리고 변호사는 뭐 노동법까지 포함해서 전체 법률 전체에 대한 대리권이 있지만 노무사는 노동법에 한정된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노무사 이놈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주제를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였죠? 오늘 주제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오늘 댓글을 보느라고 네네. 지금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게 저희가 처음이라서 네네. 이선희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대구 랭커님께서 남겨주셨고 노동 분야의 네네. 박사인가? 저는 박사는 아닙니다. 학사입니다. 학사인가요? 박사까지 하신 줄 네, 알았는데. 박사 아닙니다. 아, 진짜요? 석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고 하셔서 네, 네. 학사입니다. 향후에 그럼 박사를 아니요, 계획은 없어요. 저는 좀 깊이 있는 공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 좀 얕고 넓게. 그쵸. 알겠습니다.
좀 길게 이것도 좀 방송도 좀 길게 네네,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박서원 아나운서 뭐 알바 많이 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알바를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저희가 다룰 게 또 알바 네네. 관련된 내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알바에 관련된 주제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알바를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진짜 다양한 알바를 했던 게 작년에 그 리스펙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네. 제가 짧게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백화점에서 이제 명품관에서 아르바이트를 또 1일로 해본 적이 있었고 공장에서 그 저희 시험지 OMR 카드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10개씩 이렇게 네. 넣는 포장하는 단순 알바. 그거 이제 대학생 때 제가 그 집에 이제 여름방학 때 빈둥빈둥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등짝을 때리시면서 너는 이래선 안 되겠다. 사회의 쓴맛을 좀 봐라 해서 이제 공장에 저를 데려가셨다. 그런 알바가 있고 뭐 드럭스토어 알바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카페 알바도 했었고요. 네. 노무사님은 알바 많이 하셨어요? 저는 치킨집. 치킨집? 진짜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치킨집에서. 네. 치킨집은 뭐 치킨을 좋아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때 그 고3을 수능 끝난 고3을 써주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수능 끝나고 네네. 바로 보통 놀지 않나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네네, 알바를 했죠. 처음부터 이렇게 사회 초년생부터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노동법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유튜브에 올렸을 때, 뭐, 영상이 몇 개는 안 됩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많이 봐주셨던 컨텐츠가 있어요. 퇴직금 네네. 관련 컨텐츠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법한 주휴수당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인원께서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청소년 대상으로 네네네. 뭐 강의도 많이 하신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근데 이 강의에서 뭐 이런 주휴수당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그 노동법과 관련돼서 주로 이제 고3들 수능 끝나고 고3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초노동법 교육을 가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은데 주휴수당은 절대로 까먹지 마라.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제가 알려주는 거죠, 주휴수당은. 그만큼 중요하군요. 그렇죠. 저도 근데 사실 좀 돌이켜보면 주휴수당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리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뭐 누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네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을 수 그쵸. 있는 거고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네. 이야기를 돕고자 영화를 준비를 했죠. 영화 카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저희가 네네. 주휴수당을 좀 자세히 네네.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네. 저희가 영화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저작권의 문제로 저희가 안타깝게 영화를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넷플릭스에도 지금 있더라고요. 카트가. 네네. 그래서 네. 카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인데 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어려운 걸 자꾸 시키나요, 제가? 네. 네. 그 카트라는 영화가 네.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부지영 감독님이 네, 그렇죠. 예, 감독하신 영화인데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뭐 싸우고 이제 이런 거를 담은 영화이죠. 근데 거기서 주인공 역할을 하셨던 염정아 배우의 아들로 이제 엑소의 디오 그쵸. 도경수 배우가 네.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도경수 배우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근데 수학여행 뭐 비용을 벌기 위해서였나? 그래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알바비를 못 받습니다. 알바 노동자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알바비를 띄어먹는 거거든요. 근데 알바비를 띄어먹힌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편의점에 이제 찾아가죠, 사장님한테. 알바비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실랑이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맞아요. 여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바를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 네네. 디오 씨가 이제 가서 네.
뭐 2달을 못 채운 상황이죠. 그쵸. 지금 2달을 한다고 했는데 뭐 2달을 못 채웠는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너 지금 2달 한다고 해놓고 네. 2달 못 채우지 않았냐. 그렇죠. 53일 일했거든요. 그렇죠. 알바를. 그러니까 그래서 2달 네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거니까 나는 알바비를 너한테 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DOC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네. 거의 2달 했잖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막 달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사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시제 틀린 거 또 지각한 거 있지 않냐. 그거랑 퉁치자 하면서 그냥 5만 원권을 몇 장 이렇게 탁 던진단 네네네, 말이에요. 던지죠. 네, 그러면서 너 창고에서 자고 뭐 김밥도 먹고 그랬다며 이렇게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DOC가 아니 사장님이 그거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않냐 맞아요. 하면서 그래서 사장이 시급이 3,700원이라 그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여학생이 등장을 하죠. 네네. 여학생이 등장을 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사장한테 따집니다. 그래서 DOC가 이제 얘기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했나 봐요. 우물쭈물하죠. 네, 와가지고 5시간씩 53일 일했으니까 98만 500원 정도는 주셔야 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딱 네네. 얘기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성훈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학생 이미지가. 아. 똘망똘망. 저는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여학생이 딱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 뭐 싸가지가 없는 것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다가 내 사장이 내가 월급을 준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DOC가 받죠. 그러고 이제 신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게 몇 가지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달을 일을 한다고 DOC랑 사장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DO가 53일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일단 사장이 너가 약속을 어긴 거니까 알바비 나 안 줘도 돼. 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일을 네네. 했으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장의 논리는 그 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다. 네네. 이거 아닙니까? 네네. 네. 네. 일단은 임금이라는 건요. 어떤 경우에도 전액을 줘야 됩니다. 어떤 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발생한 임금을 전부 줘야 되고요. 이걸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게 가능한데 네네. 공제하는 게 가능한 경우는 법에 따라서 뭐 사대보험이나 뭐 이런 걸 공제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뭐 조합비를 공제한다든지 내 동의를 받아서 내 동호회비를 뭐 공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고 네. 노동자의 동의 없이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계약 기간을 못 채우면 너에게 임금을 다 주지 않겠어 라는 방식으로 계약 기간까지 무조건 근무하게 하는 것 자체가 강제 근로가 될 수 있어요. 오, 강제 근로는 그러네요. 법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근기법상 네, 범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2달을 일하지 않으면 너한테 알바비를 네네.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강제 근로가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근로가 될 수 있죠. 그 네. 노동자의 이렇게 정신적인 의지 자체를 좀 속박하는 그쵸. 방법으로 근무하게 하는 거니까. 네. 신기하네요. 네네. 그건 또 몰랐네요. 네.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네네. 이제 먹게 대부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 시간이 있고 폐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폐기 음식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먹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먹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시급을 깎겠다. 네네네. 괜찮습니까? 일단 여기서 DOC의 시급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3,700원. 3,700원. 이게 이게 영화가 개봉 연도가 2014년이거든요. 그쵸? 네. 개봉 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당시의 최저 시급이 5,21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최저임금 위반인데 그쵸? 그거는 둘째 치고 네네. 그러니까 시급을 사업주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상한액은 없지만 시급에 한액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네, 법적으로 맞죠. 최저시급. 그렇죠. 최저시급. 그래서 문제는 그럼 최저시급 이상을 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예컨대 음식을
이제 식사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뭐 5,000원 상당의 김밥을 준다. 그럼 이건 5,000원에서 빼고 뭐 예컨대 한 뭐 9,000 몇백 원만 주면 되나요? 뭐 8,000 몇백 원만 주면 되나요? 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밥으로 주는 내지는 뭐 현물로 주는 그 식사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의 문제예요. 결론적으로는 밥으로 주거나 네. 현물로 주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유통기한 지난 건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유통기한이 안 지난 거라 하더라도 네. 진짜로 밥을 주고 도시락을 주고 이렇게 음식으로 주는 식대, 그의 식대 값은 최저임금 비교할 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빼고 무조건 시급은 최저시급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김밥을 먹었다 해도 그럼요. 최저시급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네네. 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돈으로 준다. 근데 식대로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을 준다. 이러면 최저임금 비교할 때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게 네네. 법이 좀 몇 년 전에 바뀌어서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한데 네. 어쨌든 돈으로 주는 게 아니면 아무리 뭐 비싼 뭐 캐비어 도시락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비교할 때는 안 들어. 캐비어 도시락일지라도 캐비어 10만 원짜리라도. 안 들어갑니다. 네네. 철저하네요. 알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 둘 다 이제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그 링크를 보내주셔서 네네. 제가 아, 봤는데 뉴스에 또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폐기 상품인 줄 알고 그러니까 폐기 시간이 지난 줄 알고 그걸 착각해서 족발 세트를 5,900원짜리 족발 세트를 먹은 네.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한테 고소를 당했거든요. 족발 세트를 이제 그 폐기가 아닌데 폐기를 먹었다 해서 고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결론은 뭐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유튜브 댓글 중에 압도적으로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 근무자분이 뭐 착각한 건 맞고 그래서 폐기가 아닌 걸 먹었으니까 그냥 임금에서 5,900원을 그냥 좀 차감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왜 굳이 또 그거를 고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 횡령으로 고소가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5,900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원인데요. 횡령의 네. 고의가 없다라는 그쵸. 이유로 무죄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횡령의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알바를 한 10며칠인가 일하는 동안에 네. 음식값으로 한 5만 원 아닌데 뭐 어쨌든 한 10몇만 원 맞죠. 네,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계산을 하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5,900원을 안 내려고 이거를 횡령을 했겠냐라는 사실 건데. 그 단골 손님도 그렇게까지는 안 팔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럼 이걸 임금에서 까는 건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됩니다. 안 네. 되는구나. 이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의하지 않는 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건 안 되고요. 네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 그렇죠. 손해배상,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노동자 때문에 이 사업주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렇게 공제하는 거 허용해버리면 네. 그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인 건데, 그렇죠. 생존수단인 건데 네.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을 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걸로 이제 내 손해를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내가 손해가 이만큼이 생겼고 그 손해의 원인이 저 이제 노동자의 뭐 고의과실 때문이고라는 걸 네네.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해요. 이 경우에도 5,900원을 받으려면 5,9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야. 소송을 해야 되고 네. 그럼 이 5,900원이 사업주의 손해가 맞냐? 얘가 먹지 않았으면 이게 반드시 팔렸겠느냐라는 걸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입증을 해야 될 하는데 책임이 그러한- 사업주에게 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러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그쵸. 5,900원, 뭐 송달료가 590만 원도 더 아니고. 들고 낮기는 합니다. 5,900원. 네. 어쨌든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댓글에서 보듯이 뭐 임금에서 차감한다던가 이거는 네네.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네. 라는 그래서 거죠. 그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너무 사업주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생각하실 수 같아요. 있죠. 네. 이 사업주의 경우에도 뭐 민사소송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 그쵸, 그쵸. 비용도 없는 어려운 사업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노동법이라는 게
개별마다의 사정을 다 보아서 그래 이번에는 노동자, 이번에는 사업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컨대 임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허용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해버리면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너무 크고 그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사업주들한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서 정해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법의 선은 우리가 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를 꼭 하셔서 사업주분들이 좀 5,900원 그럴 수 있지. 5,900원으로 고소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알바도 않습니까? 잃고 단골도 잃고 여론도 네, 잃고 이게 보통 이제 단골 손님을 지금 거의 알바로 쓴 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알바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누가 그 15만 원 씁니까? 네, 그 알바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네.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여학생이 아까 이제 등장한 그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네네. 볼 텐데 여학생이 굉장히 당돌하게 네네. 딱 등장을 해서 5시간씩 53일을 일했으니까 98만 500원. 그러니까 시급이 3,700원 곱하기 5 곱하기 53 하면 네네. 이제 이 금액이 그쵸. 나오잖아요. 그래서 98만 500원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정도 받으면 뭐 괜찮은 건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네. DOC가. 네네.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일한 거에 대한 알바비도 띄어먹게 되는 상황에서 네. 이만큼이라도 받으면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계산은 굉장히 정직한 계산이죠. 나는 딱 내가 일한 만큼 그쵸. 100% 네. 53일 동안 딱 노동 시간 5시간씩. 그쵸. 네. 굉장히 정직한 계산인데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네네.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임금 100%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네네. 그거에 더 플러스 어. 되는 임금이 있어요. 네,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되는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주제인 주휴수당입니다. 오. DOC가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네네. 아. 근데 그 주휴수당이 그러면 네. 진짜 주휴수당이 무슨 뜻인지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뜻이죠,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고3들 노동법 수업 갔을 때 설명했더니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들고 그러면 주유소에서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냐고 아니라고 주유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네. 네.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일단은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주휴일. 주휴일. 모든 노동자는 일주일에 1일씩 오. 유급 휴일을 받는다.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 사업주는. 이게 네. 이제 주휴일이라는 거거든요. 성우 씨는 주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제가요? 주휴일. 쉬는 날이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네, 네. 쉬죠. 네. 네. 보통은 일요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 요일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이제 유급으로 줘야 되는 건데 아하. 보통은 일요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백화점이나 네. 이런 데는 월요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다른 뭐 어떤 식당 우리는 수요일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건데 유급 휴일이라는 말 자체가 휴일인데 즉 내가 일하지 않는데 유급이라는 거거든요. 돈을 준다는 받고 소리죠. 그렇죠. 네. 임금을 받고 내가 하루를 쉰다는 거예요. 그럼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주는 임금을 주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주휴수당 또는 뭐 주차수당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게 네네. 이제 주휴일이 보장이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가능합니까? 자, 일단은 주휴수당이라는 것에 네.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근로기준법이 지금은 5명 이상 이제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가 5명 이상이어야지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이 되고 5명이 안 되면 네.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일부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휴수당이에요. 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주휴수당을 강조하는 것도 아무리 작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 근데 그거를 사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쵸. 네. 알바한테? 네. 우리 작은 가게에서?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주휴수당은 단 한 명만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 단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제 이걸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네. 아, 주휴수당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업종과 적용이 관련 되나요? 없습니다. 오, 네, 그런가요? 업종과 관련 네. 없이 오.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쵸.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15시간 이상.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게 며칠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네. 시간으로만. 그렇죠. 시간으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합쳐가지고 15시간 이상이면 보통 알바를 주말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휴는 적용이 돼요. 근데 아까 성은 씨가 물어본 것처럼 네. 하루에 1시간씩 일하면 뭐 주에 5시간 또는 6시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주휴는 적용이 되지 받을 수가 않습니다. 없네요. 그게 첫 번째. 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음. 두 번째 요건이 그 일주일 동안 결근을 하면 안 돼요. 즉 개근을 해야 해요. 오. 그래서 만약에 2주에 결근을 했다. 네. 그러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의미가 그러면 저 이번 주에 결근했으면 남들 다 쉬는데 일요일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할 주휴일이 수도 없어지는 있잖아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는 보지 않고 휴일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무급이라는 거, 임금은 안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쉴 수는 있지만 쉴 수는 안타깝게도 있죠. 네네. 돈은 못 받는다는 돈은 안 거.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생들도 어쨌든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그쵸, 계신단 많죠. 말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 네네.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로계약서 없으니까. 네,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남기질 네네네. 않았으니까 네네. 안 되지 않을까. 법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런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은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근로계약서 썼든 안 썼든 나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또는 나는 뭐 알바다 이런 이유로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꿔서 생각을 하면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게 해서 그 사람의 노동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거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걸 안 썼다라는 이유로 이제 더 불이익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어쨌든 네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요건만 갖추면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결근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극중에 이제 사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뭐 시대에 너 틀린 거, 뭐 지각한 거 있지 않냐. 근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들이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제 너 지금 지각하고 맨날 뭐 주워 먹고 막 그러는데 주휴수당까지 내가 너한테 줘야 되냐? 너는 뭐 양심도 없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네, 지각이나 뭐 이런 뭐 조퇴를 했다거나 아파서 네네네. 그런 것도 네. 괜찮은 건지. 아까 그 2번째 조건이 개근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근이 근데 없어야 된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근은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회사를. 노쇼. 그래서 노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라든지 네. 조퇴라든지 외출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는 결근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오. 얼굴은 비쳤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지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그건 이제 법 위반이고 예컨대 뭐 우리 회사는 지각 3번이면 결근 1번이야. 라고 정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회사의 기준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무효다, 효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에 내가 출근 의무가 있는 날 출근을 하면 네.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아, 단 네. 일주일 내내 예컨대 내가 아예 출근 의무 자체가 없어요. 내가 계속 뭐 휴가를 썼다든지 회사가 뭐 휴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근 의무 있는 날이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그 주에 주휴수당은 안 나올 수는 있죠. 네. 오늘 진짜 많은 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걸 알았으면 그쵸. 정말 좋았을 텐데. 저도 25년 전에 주휴수당을 알았다면 치킨집에서 주휴수당 받았을 텐데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정말. 네. 지난 걸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주휴수당도 임금이잖아요. 임금은 시효라는 게 있어서 그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고 오. 그 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요? 네네, 3년. 그럼 3년 전까지는 언제든지 3년 청구를 지나기 하면 전까지는. 네네네. 받을 수가 네.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네. 당장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 있죠.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제가 상담을 하면은 네. 그러면 기록을 해놔라. 예컨대 어떤 기록을 해놔야 될까요? 예컨대 그 근로계약서를 써서 내 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게 명확하면 따로 기록이 필요 없겠지만 네. 그렇게 주휴수당 안 주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예컨대 내가 근무 시간이 뭐 이번 주에 15시간 이상이고 뭐 결근 없이 매번 출근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거기를 그만두고 네.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청구를 해도 되죠. 괜찮은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연차 수당이나 이제 주휴 수당 같은 경우를 퇴사를 하고 한 1년, 2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가? 네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까지는 네네.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은 근데 퇴사 기준으로 3년은 아니에요. 예컨대 내가 그래요? 이번 달 월급을 못 받았으면 이번 달 월급 날 기준으로 3년. 그러면 주휴 수당을 퇴직일 기준으로 3년. 주휴수당도 매월 월급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월 임금으로. 그럼 그 급여 일로부터 3년. 그럼 수당을 못 받은 그 네네. 달부터 네네. 3년. 네네. 이건 잘 아셔야겠네요. 저는 당연히 그만둔 날부터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올까 싶은데요. 사장님 폭언은 처벌 안 되나요? 인데요. 사장님의 폭언이 네. 사장님의 폭언이 예컨대 뭐 모욕죄라든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형사상 처벌 가능하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폭언을 직장 내 괴롭힘 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에는 네. 특히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네네. 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정말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댓글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